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네. 자, 구속영장은 기각됐고요. 네. 군 검찰에서 조사 받았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군 검찰 조사도 있고 보직해임 가처분 신청도 있고, 네. 예, 지금 여러 건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또 고위공직자 수사처에도 고발한 내용이 있고 지금 복잡합니다. 이게. 네. 근데 한 가지 지금 나온 뉴스는 뭐냐면은 지난주에 그 구속영장을 군 검찰이 청구했을 때 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왔다. 네. 그러니까 해병대 부사령관이. 네. 그래서 전달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같은 지난주에 이종석 국방장관은 국회 나와가지고 네. 본인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네. 지금 이게 국방부가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하. 지시를 했다 그래야 예. 항명죄가 성립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회에서는 또 나는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뜻으로 지시를 안 했다고 지시 안 했다고 국방장관이 했죠. 그랬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럼 지시를 안 했으면은 또 박 대령은 항명죄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지시를 안 했으니까 뭐 명령을 안 받았으니까 어긴 것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혐의자 특정하지 말란 지시는 안 내렸고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첩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나마도 직접 전달된 건 아니란 말이야. 또 거쳐서 이러니까 박정훈 대령은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다. 이게 지금 다 엉켜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국방부도 스스로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국방부 관련된 인사들이 다 이렇게 해임되고 그다음에 경질된다는 얘기 나옵니까? 저는 보다 처음 봤습니다.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네.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네. 국방부 차관 네. 몽땅 교체된다는 거거든요. 예. 대개 장관이 교체되면 차관은 안정돼 있어야 되고 예. 차관이 교체될 땐 장관이 안정돼 있어야 되고 이래야 군의 영속성과 그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지는 건데 네. 한꺼번에 용산에서 국방부까지 다 갈아치우는 거거든요. 네. 지난 4월에 용산의 외교라인들을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안보실장까지 교체됐지 않습니까? 네. 그 외교라인이 지난 4월에 초토화되더니 이번엔 국방라인이 초토화되네. 네.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경질되는 게 후임자까지 지금 이미 예고됐기 때문에 이거는 네.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을 떠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그리고 G20 순방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까요? 사실 이 아세안도 그렇고 특히 아세안 플러스 세 나라 정상회담이 점점 그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도 해요. 예전에는 아세안 정상회의 하면 좀 약간 많은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점점 지구촌이 글로벌화되는 그런 그당연한 이유도 있지만 그 인도 태평양에 대한 그 전략적 관심도가 점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태평양 주변국 그러니까는 전통적으로 이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의 군사 강국들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그러니까는 러시아, 중국 모든 이런 국가들이 다 참여하는 굉장히 좀 파이가 이제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아세안 플러스 3 세 나라 한중일 이 정상회의가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어떤 그 마중물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뭐 어떻든 간에 그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어떤 그 비중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사실상 이슈가 지금 그 선점을 하기에는 네. 이 정상회의가 많이 좀 이제 좀 약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순방 나갔는데 성과 냈다 이런 또 뉴스를 내보내야 될 텐데. 예, 일단은 미국, 중국 정상들이 다 나왔습니다. 예. 예, 이번에 원래 11월에 하던 정상회의를 9월로 땡긴 거는 그 바이든 대통령 참석도 고려한 거고 여러 가지 포석인데 네. 공교롭게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슨 부통령을 대신 보냈고 네. 시진핑 주석은 리창 총리를 대신 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크게 실망한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운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한중 정상회담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일단 그 김이 샜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게 아시아 태평양 프레임이 인도 태평양 프레임으로 이렇게 자꾸 전환되는 거를 한미일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아세안은 아직 동의할 수가 없어요. 미중 사이에서도 관망하는 자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태평양이란 프레임이 굉장히 성공한 프레임이고 또 아세안 등이 그동안에 거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돌연한 어떤 패러다임 교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태가 인태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세안이 마치 객체화가 됐어요. 주체가 돼서 이런 걸 주도하고 끌고 나가야 될 당사자가 아세안인데 네. 아세아 태평양 정책을 주로 저기 뭐 미국과 유럽 이런 데서 또 북쪽의 회원국도 아닌 대화 상대국들이 인도 태평양을 주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약간의 인식 차이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4년 만에 외출하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다, 기차로 간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어요. 오늘 윤 대통령 푸틴에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예. 일단 기차 뭐 북한의 지도자가 항상 그랬듯이 기차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사실 북한이나 러시아가 지금 서로 상호 간에 상호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체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무기 포탄. 그렇죠.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재래식 무기가 북한이 얼마나 여유가 있을까 그것도 좀 회의적이지만 어떻든 북한에까지 손을 내밀 정도로 러시아가 좀 재래식 무기가 급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반대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반대로 첨단 무기 그리고 첨단 장비 이런 쪽에서 러시아의 지원 이런 것들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죠. 이제 핵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특히 이제 미사일을 지금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한 이런 와중에 북한도 지금 위성 발사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건 지금 현재의 북한이 가지고 자본력이나 기술을 가지고는 택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의 어떤 원조 이런 것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두 나라가 이제 그런 상호 필요한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좀 눈여겨볼 점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의 시기, 장소, 이동 경로가 다 공개가 됐어요. 네. 이게 미국의 정보기관이 1급 기밀을 다 방출해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식의 정보전은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러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쩐 정보의 대방출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그 직전 상황을 연상시킨다. 그런 만큼 이게 굉장히 지금 북한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제재와 압박을 하겠다고 또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을 설득하겠다 그러거든요. 네. 지금 대화도 하겠다는 얘기라고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다급해진 거예요. 왜 다급해졌느냐? 만약에 북한이 이제 세계적인 포병의 거의 인류 국가라고 봐야 돼요. 네. 대포가 70km 나가는 대포 전 세계에 별로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초대형 방사포는 300km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포병 강국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포탄과 발사대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동부의 전세에 영향을 중요하게 미칩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될 전비가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1,000억 달러 정도 썼거든요. 네.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는데 러시아군이 이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충분한 군수 지원을 받아서 계속 공세를 취하게 된다. 또 민간인을 공격하다. 이러면은 우크라이나에 전비 지원 안 하고 어떻게 견딥니까? 또 해야죠. 그러면 더 올라가는데 네. 지금 미 공화당의 많은 인사들이 추가 전비 지원 반대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도 바이든 대통령이 근근히 이걸 끌어오고 있는데 이래서 러시아가 곧 지쳐나가 떨어져 실패 국가가 될 거라는 희망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봤는데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군수 지원을 또 받는다?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급했는가가 지금 드러난 거고 윤 대통령이 이제 직접 거기에 나선 거예요. 한미일 이렇게 군사동맹 가면서 북한하고 러시아는 지금 군사 회담을 뛰어넘어서 군사 훈련까지 할 것 같아요. 그 훈련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네. 지금 쇼이구 장관은 훈련 같이 하는 게 뭐가 이상한 일이냐 예.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이것도 많이 나간 건 맞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북한을 끼워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단 북한이 이렇게 주로 훈련을 하면 해상이나 공중에서 많이 하는데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그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자산에 좀 견줄 만한 무기 체계가 별로 없습니다. 네. 8131님이요. 오늘 뉴스 듣는데요. 한일 중이란 말이 나오더군요. 무슨 소린지 한참 그런 생각했습니다. 한중일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한일 중으로 이제부터 바꿔 부르는 건가요? 물어보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중 협력 다시 궤도에 올려놔야 된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도 한일 중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죠. 예, 얼마 전에 다 공식화하고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한일 중이에요? 예, 한일 중입니다. 이게 공식이고 언론도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제요? 예. 한중일에서 왜 갑자기 한일 중이 됩니까? 아니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정, 한미일 3국 협력 이러는데 어떻게 중국이 일본 앞에 있냐 이거죠. 중국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패전국이고 전범국이라는 인식 때문에 네. 우리가 한중일로 써왔던 겁니다. 네. 또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어떤 그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그렇게 해서 전범국가죠. 예, 전범국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중일이라는 거는 그 규범적 표현입니다. 이게. 그런데 최근에 그 한일 관계 개선의 이제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이거는 외교부가 이렇게 바꿔 쓰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고 공식화된 겁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의미인데요. 이름 뭐 홍범도 잠수함 이름 바꾸는 것도 이 난리인데 그런 외교적 표현도 바꾸면 그 다 이름이라는 게 있어야죠. 상징적인 어떤 조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그 대만 같은 경우도 네. 이름을 앞으로 어떻게 쓰느냐 이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과거에는 자유중국 이런 말을 많이 썼다가 네. 정식 이 명칭은 중화민국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타이완은 뭐냐?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중화민국을 하면은 이거 중화권 국가로의 어떤 상징성이 남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명칭을 만약에 빼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과는 완전히 단절한다는 그 독립으로 이제 가겠다 이렇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인데 네. 대만도 지금 최근 들어서는 용어를 공식 명칭을 대만이라고 이렇게 쓰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게 뭐 그러면 다 정권이 바뀌면 또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 그 집권 세력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는 중국도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래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줄이면 중화민국이에요. 중국도. 네. 그러니까 둘이 같은 국호를 쓰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누가 먼저 썼느냐 또 누가 이 중화민국이라 쓸 자격이 있느냐 이걸 갖고 지금까지 대만과 중국은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만이 먼저 쓴 게 일단 역사적 사실이고 그래서 이 국호를 헌법과 모든 법률에 다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표현이에요. 중화민국이라는 것은. 그러나 대만 이렇게 하다면 통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독립을 지향하는 것으로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대만이란 명칭을 지금 민진당이 선호한다는 거. 이런 헌법에 나와 있는 국호와 이번에 쌍십절 그 건국절 행사에서 대만이란 명칭을 쓴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대놓고 독립을 선언하지 못하지만 이런 정도의 대만 국호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독립의 의지를 절반은 채우는 거죠. 100%는 아니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 타이완이 최근 이렇게 이제 그 독립에 관한 그런 그 레토릭, 그러니까 수사가 논리가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 것이 그 안에는 그 중국의 전략적인 그 실수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차이잉원 총통이 처음 집권할 당시에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국민당에서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 그 당시에 가장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봤던 것이 갑자기 우리가 그 독립 이야기를 자꾸 꺼내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뭐랄까 반대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입니다. 2016년 뭐 이럴 당시에. 그런데 불과 지금 몇 년이 지났죠. 2016년에서 한 5년, 6년 지난 사이에 그 배 이상이 늘었어요. 독립을 원한다는 그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를 하면은 과거에보다 이제 지금은 절반 정도의 대만 국민들이 우린 독립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이잉원 총통이 처음 집권을 시작할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정도의 그 국민 반응이에요. 그 사이에 변한 거라고는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 그 정책 이거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너무 서두른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바로 이제 그 대만의 그 여론을 그렇게 뒤바꾼 그런 게 요인이 되는 것이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방부 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맨 앞에 서 있는 장수를 잘랐습니다. 이건 네.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러시아도 뭐 전쟁 중에 사실 이번 전쟁으로 당황한 쪽을 굳이 꼽자면은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네. 러시아가 이제 그 총참모장,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을 경질을 했지만 그리고 전쟁 사령관도 경질을 하고 했는데 국방장관은 경질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아니 총참모장도 경질은 안 했습니다. 그 러시아 사령관만 했지. 예, 게라시모프 그 총참모장 아직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 사령관을 교체를 했었죠.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사실 전쟁 전부터 국방장관이 지금까지 쭉 있었고 사실 그 서방 무기들을 들여오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실무적인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교체를 했다. 분명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이 좀 더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새로운 어떤 그 팀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대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 부패에 대한 척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실 그 우크라이나에서의 그 고위 관료직 부패는 전쟁 이전부터 심각한 수준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원하는 유럽연합 가입, 그다음에 나토 가입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유럽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부패의 정도가 심하다. 전쟁 중인데도 그 군용 물자 빼돌리는 이게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왔단 말이에요. 지난 얼마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퇴짜 맞은 그 나토의 그 가입 불가 이런 것들 가장 첫 번째 원인이 그거였다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차원에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토 가입도 전쟁 그 물자 공급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작년에 그 미국의 공화당이 바이든의 500억 달러 전비 지원 법안에 반대를 했었는데 그때 이유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면은 그 투명하게 분배된다는 어떤 그 보장이 뭐냐. 우리가 아프간에서 많이 줬다가 오히려 더 많은 역풍을 맞았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방장관 올렉시 레즈니코우 국방장관 경질은 제가 보기에 젤렌스키가 서방으로부터 더 많은 전비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어떤 제스처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류라든가 분배는 거의 다국적 기업이 와서 하고 있어요. 네. 우버 택시 같은 기업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잘 해쳐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사 조치는 부패 척결이라는 걸 전면에 내세워서 네.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또 요청할 수 있는 명분 축적이다. 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운 48.9%에 달한다는
아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지난달 14일부터 이틀간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81명을 대상으로 대만 자유시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미니 기금회가 이렇게 여론조사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아이 그럼요. 공정이. 외국 여론조사도 있겠죠. 아유 그럼요. 네. 기본입니다. 네. 중국의 공식 명칭은 인민공화국이죠. 중화인민공화국.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갔다가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